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설명에 앞서서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만큼 인터넷 상태가 별로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꼭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로드도 상당히 느립니다. 예, 저의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에이다 2월 달에 메리 하드포크가 실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이티브 토큰 프레임워크를 통해 커스텀 코드 없이 사용자 정의를 토큰에 지원함으로써 비용이 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 새 기능은 에이다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테더가 사업 테더 부분을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테더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이상 하방은 깊이는 어느 정도 멈춰줄 것이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스맨이 바라보는 추세적 관점은 동일합니다. 2016년도 차트 비중과 거의 유사하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를 유사하게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때 당시마다 볼린저 중심선 부분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면서 계속 올라와 줬어요. 그렇죠? 터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과열 구간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이탈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쉼표를 못해도 몇 번은 좀 찍고 난 뒤에 장중에 만약에 급락이 패닉셀이 나오는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비트코인을 모아보자. 또는 그때 내 평단이 높았던 알트코인을 일시적으로 좀 낮게끔 깔면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BTC 마켓 부분이 어느 정도 차트가 좋은 위주로 보여지는 알트코인 인지를 먼저 체크한 뒤에 만약 그런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이 손실률은 크지만 아직 BTC 마켓에서 회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알트코인들은 일정 정배열 구간으로 돌려놨던 코인들도 있고 거래량도 일정 좋아졌던 코인들도 있지만 BTC 마켓 기준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알트코인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TC 마켓에서 있는 알트코인들이 얼만큼 정배열 구간으로 빠르게 돌려놨냐 그리고 거래량이 얼만큼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냐에 따라서 시세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V가 강했던 이유, 캐시가 강했던 이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EIP1559를 기본적인 부분을 완성을 했다. 아무래도 올 여름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구축화가 될 것인지는 여름이 되어봐야지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1일 거래량이 95.6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는 올해 IPO를 무조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여러 서포트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든이 SEC 의장의 게리 갠슬러 전 CFTC 위원장에 지명을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2월 8일째 이더리움 선물이 진행이 되면 이더리움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더리움 다시 주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POS 되면 주식으로 볼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CFTC 위원장하고 또 SEC 위원장하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확률적으로는 좀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웬만해서 기관장들끼리 잘 싸웠던 부분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예.
그리고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 미 OCC 청장 금주 사인 예정이며,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영국의 재무부가 XRP 준 건 아니다, 거래소 토큰이다, 거래형 토큰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저스틴 선이 댄 라이머에게 프로젝트는 부담이 됐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댄 라이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고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자유도 높게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극한이고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 그거 상당히 공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신해서 나도 느낀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 마이크로비티가 미국의 IPO를 준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PO 전에 새 펀딩 라운드를 마치고 삼성전자 주문형 반도체 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IPO 하기 전에 더더욱 매출도를 높이고자 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IPO 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기준을 계속 태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비트코인을 보유했거나 채굴이거나 이런 쪽에 있는 주식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쭉쭉 뻗어나갔죠, 위로. 코스모스가 스타게이트 업그레이드 관련되어 투표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미니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리플 소송 후 첫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즉 부족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가 짤막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집행 조치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XRP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되고 질서 있는 시장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플 XRP를 들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이제 이분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그만큼 노력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웬만하면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약간 돌려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소식을 또 보게 되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나간 소식을 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남은 소식은 이번에도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21년도 1월 달에 XRP 락업 해제, 그리고 리플 미 코인베이스 거래 중지 1월 19일, 그리고 리플의 바이낸스 상장 폐지 1월 13일, 빗썸의 거래소 매각 진행 중이 이제 아마 3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매 에어드랍이 2월달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반기는 1월 30일 날 있고요. 그리고 픽셀의 락업 물량 해제가 20% 물량이 1월 중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플 뉴욕 남부지방 SEC 소송 재판이 2월 22일자, 그리고 알파코크 6월까지 매월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크래크 재판은 6월 1일자로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운트콕스 배상한 법원 제출 완료도 이제 심사 후 절차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따로 뭐 얘기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근법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 고래가 전망한 2021년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기사이긴 한데 유명한 고래가 올해 비트 이더 유망한 코인들 전망한 기사라고 합니다.
비트의 올해 중 5.5만 불까지 찍긴 하겠으나 연말엔 결국 3만 불 아래로 이더는 최고점을 찍을 거다. 뭐 이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비트를 제끼고 이더를 간다라는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전달해 드리는 바이고요. 댓글의 분위기는 그냥 반반입니다. 예, 치킨만 후라이드 반처, 양념만 후라이드 반처럼. 그리고 리플 전 CTO가 2.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지갑에 프라이빗 키 분실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조금 저는 쌤통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규모로 보면 7,000개 비트코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8번 지갑에 접근 시도가 실패가 됐고 이제 두 번의 시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또 자연스럽게 소각이랑 비슷한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 가능한 229종의 암호화폐 목록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목록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미리 알 수 있는 또 대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업비트가 해당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또 마켓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 해당에 있는 이 내용을 정지를 해놓고 내 코인이 들어가져 있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펀딩 피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게 과열 구간이 있는 포인트는 없다 라는 점만 체킹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비자가 반독점 소송으로 5조 8천억 원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의 해당 기관에서 뭔가 좀 태클이 걸리는 것은 거의 잘 안 해요. 웬만해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세종정부청사 DID 모바일 공무원증을 출입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거의 다 끝나면 이제는 민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분명히 민증 교체가 여러 가지 아마 잘 알고 계시면 알겠지만 해당 교체 주기가 있어요. 이미 그 교체 주기가 벌써 10몇 년 동안 벌써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6년에 한 번인가 7년에 한 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은 아마 바꾸게 될 것인데 예산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부분에서 LG CNS가 일단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명훈 코인원 대표님께서 디파이 1위, 2순위는 담보대출로 아마 성장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방장자 투자 하워드막스 상당수 비트코인 보유 중이다. 버핏식 투자 이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과거에 이분이 그렇게 또 결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되면서 약간 좋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게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분의 말씀은 앞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보유가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이점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 투자자들은 신속한 기술 진전을 고려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트렌디한 부분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으니 그거에 좀 가담을 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은 투자왕님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내일은 투자왕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게 되면은 제가 자주 다루는 150조 원의 운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놀랐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때까지에 대한 등락폭 추이 부분과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추이 이런 거를 다 자료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던 게 있으니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상승장 대비 필독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2014년도와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를 제외하면 1월이 비트코인 최저점이었다. 2014년도와 2018년만이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2011년도 연초 대비 연말 비트코인 15배, 2012년도 3배, 2013년도 100배, 2014년도 마이너스 60%, 2015년도 2배, 2016년도 2배, 2017년도 20배, 2018년도 마이너스 80%, 2019년도 2배, 2020년도 4배.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네, 상식선으로 보아도 그러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때도 보게 되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번 모든 기술적 분석으로 보아도 나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전배열 구간 돌려놨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모든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관들의 평단은 상당히 애매한 시점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도 확인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비싼 가격에 들어간 부분이 좀 높아요. 그래서 평단가 추이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그 다음에 스퀘어나 이런 약간 이름이 알려졌던 애들 가격대가 평균 1000만원대에서 1500 사이입니다. 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신탁사나 뭐 펀드나 이런 쪽은 이제 공개된 자료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레스케일은 평단을 추론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요. 일단 그런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들, 그리고 뭐 유명 스타급,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어, 기업가 출신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 선들, 보이지 않는 고래들 계속 지갑수가 늘어났다는 건 거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신 돈 벌리는 비트코인 하루 새 1000만원 뚝! 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기도 했죠. 네,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주황색은 무엇입니까? 빗썸이죠. 네, 거래소 회원 63%나 급증을 했다. 예, 저는 미리 체킹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번에도 뉴스가 약간 후행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인까지 비중은 제가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신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진짜로 좋아진 건 그만큼 있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커뮤니티와 해당에 있는 저는 참고로 단톡방이 없어요. 예, 친구 단톡방만 있지 단톡방이 없습니다. 예,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구경해서 몇 개 단톡방 한번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많이 떠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이번에는 좀 진짜다라고 해서 계속 존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개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띄워놨던 네이버 부분이 페이지를 표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인터넷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ICO 스케줄 부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트가 11일부터 17일까지 빅 어나운스 예고가 있다라는 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파크 토큰 17일까지 해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라이트 코인과 통합 예정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플레이어 재단 토큰 할당을 LTC의 참가자에게 50억 플레이어 배포될 수 있도록 감소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버스 내용도 17일까지 추정입니다. 예정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예고드린 것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대해서 아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클레이 스왑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11일 부분으로 락업 해제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거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언급 굳이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2번 드리는 건 나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드포크 일정이 하나가 ZXC라는 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블록스택이 1월 14일 날 메인넷 어나운스 2개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 메인넷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내용 있습니다. 어나운스 부분, 그리고 넴이 1월 14일 스냅샷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비너스가 15일날 그보다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하 커넥트를 15일날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생태계 구도는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 그린 16일 오전 8시 비트렉스 글로벌 상패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다크코인 조금 이렇게 걸르는 탈탈 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린이 1월 17일 날 하드포크를 한다라는 거, 비트코인 1월 23일 추 소프트 포크 예정인데 이것도 한 2주 전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 보이는 방식이 균일하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익명을 강화하는 기술로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지갑에 쏙 넣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냐? 스위스 동네나 버뮤다 동네나 이런 쪽 가면 꼼꼼하게 고객님을 위해서 잘 감춰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10년만 지나면 CBDC 세상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꼼짝도 없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떤 걸 먹어서 질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 빼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흥국이나 뭐 진짜 도태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제 역할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으로 좀 쓰다가 이제 조금 성장을 했었을 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선진국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쪽으로 좀 가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CBDC와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론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드, 월트체인, 트루체인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버지가 반감기가 26일 날 있다라는 거, 아이콘 P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1월 중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2월 8일 날 선물 출시한다라는 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도. 그리고 22일 날 소송이 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거.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